안녕하세요. 레벨 2 두 번째 시간 신경망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분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왼쪽과 같은 고양이 이미지가 인풋, 즉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아웃풋 값으로는 이제 고양이가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왼쪽과 같은 강아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강아지라는 아웃풋이 출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에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어떻게 선택이 되고 구성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사람의 뉴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의 가지돌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지돌기는 뉴런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 모양의 짧은 돌기로 다른 신경세포체에서 보내는 전기화학 신호를 받아들여 신경세포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돌기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은 신경세포체는 축삭돌기로 신호를 보내어 다른 뉴런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의 구조를 이제 모티브해서 이제 모델을 구성할 것인데 그렇게 만든 모델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한 그림인데요.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의 동그란 부분을 노드 혹은 유닛이라고 부르고 각 노드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선을 가중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어떻게 해서 입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엠리스트라는 손글씨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손글씨 데이터 중에서 숫자 1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픽셀이 존재하게 되고 이 사진이 흑백 사진일 경우에는 각 픽셀은 이제 하나의 채널로 구성이 되고 컬러 사진일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사진은 이제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각 픽셀의 채널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하얀 부분은 0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검은 부분은 0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으로 넣을 때는 하나의 픽셀 숫자 값이 입력층의 각 노드의 숫자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엠리스트 손글씨 데이터는 가로가 28, 세로가 28개의 이제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엠리스트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으로 주기 위해서는 총 28 곱하기 28인 784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출력층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입력으로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층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으로는 숫자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모델이 강아지와 고양이만을 분류하는 모델이라면 강아지일 때는 출력층의 위쪽 노드에는 1이 출력이 되게 하고 아래쪽 노드에는 0이 나오게 하고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일 때는 위쪽 노드가 0 그리고 아래쪽 노드가 1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는 숫자 값이 들어가게 되고 출력 값으로는 숫자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공신경망은 중간에 은닉층이라는 그런 층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기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Z는 가중 입력을 뜻하고 이제 W는 가중치, 그리고 B는 편향, 그리고 A는 해당 노드의 출력 값, 그리고 Y는 출력층의 출력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는 활성화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각 기호에 위첨자가 있는데 이러한 위첨자는 이 기호가 몇 번째 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값이고 각 기호의 아래첨자는 해당 층의 몇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가중치인 W의 경우에는 위첨자가 두 개로 되어 있고 아래첨자 또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첨자의 이제 첫 번째 숫자는 이전 노드의 층수, 이전 노드가 몇 번째 층인지를 뜻하고 두 번째 숫자는 다음 노드의 층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첨자의 첫 번째 숫자는 이전 노드의 몇 번째 노드에서 왔는지를 뜻하고 두 번째 숫자는 다음 노드의 몇 번째 노드로 갈 것인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Z1, 2는 이제 첫 번째 은닉층의 두 번째 노드의 가중 입력을 뜻하게 되고 W0133은 이제 0번째 층, 즉 입력층에서의 이제 세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은닉층의 세 번째 노드로 가는 가중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B21은 두 번째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의 편향값이고 이제 A13은 첫 번째 은닉층의 세 번째 노드의 출력값에 해당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Y1은 출력층의 첫 번째 노드의 출력값이고 이제 시그마 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시그마는 오른쪽과 같은 수식은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인데 활성화 함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시그모이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수식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입력값과 가중치가 곱하고 그 곱한 것이 다 더해지고 그리고 그 더한 결과값에 편향까지 더해준 것이 가중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중 입력에 활성화 함수를 취해주면서 그 다음 노드의 출력값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Z11은 이제 W1 곱하기 X1 곱하기 W0111이고 그리고 이제 X2 곱하기 그 다음 이제 가중치 그리고 X3 곱하기 가중치 그리고 더하기 마지막으로 편향까지 해준 것이 가중 입력이 되겠고 이제 가중 입력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준 것이 A1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은닉층의 두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Z1, 2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은닉층의 두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가중치의 아래 첨자의 뒷자리 숫자가 그 전장에서는 1이었지만 2로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12는 이제 Z12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또 이제 첫 번째 은닉층의 세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것 또한 첫 번째 은닉층의 세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가중치의 아래 첨자의 뒷부분 숫자가 3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은닉층의 이제 모든 노드의 가중 입력을 이제 계산한 수식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노드가 빨간색, 두 번째 노드가 파란색, 세 번째 노드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각 노드마다 곱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하고 그리고 편향까지 더해주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계산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산을 저희가 저번 주차 과제에 이제 했었던 행렬의 계산으로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행렬로 계산한 식인데요. 입력값인 x는 이제 1/3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가중치는 입력층의 노드가 3개고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가 3개이므로 이제 가중치는 3/3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은 은닉층 첫 번째 은닉층의 첫 번째 은닉층의 은닉층의 노드 수가 3개니까는 이제 1/3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x와 이제 w의 1열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x와 w의 2열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와 w의 3열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게 되면 그 결과값이 1/3인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 벡터에 대해서 b인 편향이 더해지게 되면서 1/3인 같은 사이즈가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서 이제 z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z가 나오게 되면은 x와 w를 곱하고 b를 더한 값이 z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z에 활성화 함수를 씌워준 값이 이제 a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에 대한 또 계산을 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계산을 보시면은 a에다가 w를 곱해주고, 그리고 b를 더해주는 편향을 더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를 씌워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y가 나오게 되는데, 이 y가 우리가 이제 구성한 모델 인공신경망의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인공신경망의 계산을 행렬의 연산으로 이제 조금 더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세팅을 한다고 했었고, 이제 파라미터는 그 세팅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점점 좋은 값으로 이제 갱신을 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신경망에서 파라미터는 이제 가중치인 W와 편향인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의 노드가 3개, 은닉층의 노드가 3개, 은닉층의 노드가 3개인 은닉층이 1개가 있고, 그리고 출력층의 노드가 2개인 인공신경망의 총 파라미터 수는 첫 번째 이제 가중치를 매트릭스를 보시면 3/3이 되겠죠. 그래서 9개고, 그 두 번째의 매트릭스는 이제 3/2가 됐었습니다. 그 전장과 전전장에서 봤었죠. 그래서 가중치의 개수는 9 더하기 6을 해서 총 15개가 되고요. 그리고 편향은 저희가 이제 그 1/3 벡터와 1/2 벡터가 있었죠. 그래서 편향의 개수는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해당하는 모델인 이런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는 총 2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서 저희가 제일 좋은 파라미터를 이제 20개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인공신경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은닉층의 노드의 수를 몇 개를 할 건지, 그리고 그러한 은닉층 수를 몇 층을 쌓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 함수의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값이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모델을 구성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인 은닉층의 층수, 그리고 각 은닉층의 노드 수, 그리고 활성화 함수의 종류,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활성화 함수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활성화 함수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위 그림을 보시면 은닉층인 2개고, 그 은닉층의 각 노드 수는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출력층의 노드의 수는 1개인 그런 인공신경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입력을 계산을 할 건데, 활성화 함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향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에 위첨자와 아래첨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W1부터 W10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진행해 보면은 왼쪽 밑에 보이시는 이제 계산 과정은 입력층에서
첫 번째 은닉층으로 가는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Z11과 Z12가 나오게 되는데 활성화 함수가 없으므로 이 Z11은 A11과 똑같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 Z12는 A12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첫 번째 은닉층에서 두 번째 은닉층으로 가는 계산 과정입니다. 이 계산 결과를 보시면 이제 Z21과 Z22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Z21과 Z21은 A21과 A22로 A22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함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이제 계산 과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끝내게 되면은 계산 결과인 이 계산 결과에 출력층의 출력 값인 Y1이 나오게 됩니다. 이 Y1은 이제 Z31과 똑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Y 값을 구했는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A의 이전 결과 값을 넣어 보면서 이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다음 계산 과정은 두 번째 은닉층의 출력 값을 이전 계산 결과에 넣어주는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가 조금 편하게 보시라고 표시를 했고 이제 다음 계산 과정은 첫 번째 은닉층의 출력 값에 이전에 계산한 결과를 넣어주는 그런 계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y가 최초 입력 값인 x와 w의 곱셈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모두 한번 풀어 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w5, w7, w6, w8 이 4개의 숫자에 대해서 괄호 안에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W9와 W10을 이제 괄호 안으로 넣어주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X1 그렇게 다 풀어 헤쳐진 상태에서 이제 X1과 X2에 대해서 묶어주는 이제 과정이고요. 이 수식은.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x1 곱하기 이제 첫 번째 괄호 더하기 x2 곱하기 두 번째 괄호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안의 값들은 그냥 해당하는 가중치들의 곱과 더하기의 형태로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괄호의 값과 이제 두 번째 괄호의 값들을 W'1, W'2로 이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 Y1은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러한 수식은 은닉층은 없고 그러니까 입력층이 두 개의 노드가 있고 그 입력층에서 하나의 출력층 노드로 가는 그 수식과 이제 똑같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활성함수가 없다면 은닉층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이 안에 가중치 값들이 이제 치환을 하면은 은닉층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제 다음으로는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제가 앞전에 말해드렸던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인데요. 이제 시그모이드의 수식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y 값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tan h라고 불리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수식은 2의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방금과 같이 x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에 아무 값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었다면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이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양수의 범위에서 음수의 범위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렐루라는 이제 활성 함수인데요. 수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맥스 0,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다시 다르게 쓰면은 fx는 이렇게 해서 x가 0이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0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제 0이 되는 이 말은 이제 맥스 이 값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x 값은 그전과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이 들어갈 수가 있고 y 값은 0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보편적인 활성함수 3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함수들은 이제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범위를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탄젠트 하이퍼볼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 그리고 렐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수값의 범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출력층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활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출력층에 많이 쓰이는 활성함수 이름은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인데요. 우선 출력층의 노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력층의 노드가 3개가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y1, y2, y3의 값이 1, 2, 4가 나왔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이 확률 값으로 바뀌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수식은 이제 활성함수인 이제 소프트맥스를 각 출력마다 취했을 때 이제 출력 값이 바뀌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4승 분의 2의 1승 이런 식으로 되고 2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2의 2승으로 되고 4의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2의 4승으로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확률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수식한 대로 이제 계산을 한 값인데요. 첫 번째는 0.04, 그리고 두 번째는 0.12, 그리고 세 번째는 0.84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노드일 확률은 0.04고 두 번째 노드가 정답일 확률은 0.12란 말이고 세 번째 노드가 정답일 확률은 0.84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확률에 해당하는 노드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이제 분류의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숫자의 3개의 값들의 합은 1이 되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노드가 강아지, 고양이, 오리 이렇게 클래스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드에는 0.04가 이 어떠한 인풋 데이터에 의해서 강아지의 확률은 0.04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고양이의 확률인데 두 번째 노드가 고양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는 이 인풋 값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는 고양이가 될 확률은 0.1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드를 오리에 비유하자면 오리
인풋 값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모델이 분류한 결과가 오리일 확률은 0.8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일 큰 값을 이제 채택을 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예시가 있다면 이 신경망에 대한 분류 결과는 오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주차 시간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의 이제 포워드라고 불리는 이제 순방향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입력값에 대해서 가중치들이 있고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곱해지고 더해져서 가중 입력이 되고 그 가중 입력의 활성함수를 취해서 이제 한 층을 이제 계산하게 되고 그 값이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 값이 되게 되는 그런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산 과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렬로 이제 저희가 행렬로 이제 그 계산 과정을 조금 간편화했고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활성화 함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은닉층을 쌓아봤습니다. 그 결과 은닉층을 쌓지 않는 것과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를 줌으로써 선형적인 그런 문제를 비선형적으로 바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웃풋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배웠던 이론에 대한 이제 그 신경망의 포워드에 대한 과정을 파이썬의 파이토치로 구현해 보며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